수학의 백신 백은하입니다. 자, 2022학년도 병정고등학교 첫 중간고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수학 시험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시험지는 학생이 시험이 끝나고 톡으로 보내준 내용을 빠르게 분석해드리기 위해서 그냥 프린트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1번부터 5번까지는 아주 간단한 기본 문제가 나왔어요. 다항식의 연산이라든가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리고 3번 문제는요, 사실 부등식의 1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자, 이 내용은 너무나 이게 대표 유형들이라고 볼 수 있는 판별식,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즉,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는 빠르고 정확하게 한 번에 딱 답을 맞춰야 되는 기본 문제집이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판별식만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의 문제고요. 7번도 나머지 정리의 가장 간단한 나머지 정리 문제. 자, 8번 역시 어느 문제집에서나 나오는 대표 유형의 인수분해,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공통인 인수 묶어주기만 하면 되고요. 9번 문제 역시 복소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 자, 그리고요, 10번 문제는요, 저희 학원 입학고사 문제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만큼 이제 복소수 오메가를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수학계의 아이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메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려요. 자, 그래서 오메가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11번은 수에서의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즉 1번부터 11번까지는 틀린 문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중학교 때 수학이 한 10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90점 이상 정도 맞았던 친구들이라면, 그리고 센 수학에서 비스텝까지 무난하게 소화할 정도의 친구들이라면 1번부터 11번까지의 문제는 단 하나도 틀린 문제가 없다라는 거. 자, 12번 문제부터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는데요. 나머지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예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얘를 예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합답형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합답형 문제는요,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세 개만 나와도 사실은 정답률이 상당히 낮아져요. 오지선대한 문제라 하더라도요, 정답을 맞출 확률은 5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합답형 문제는요, 기억이 OX, 니은이 OX, 디귿도 OX. 즉,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와 있으면, 자, 이 중에서 참인 것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얘가 답을 맞출 확률이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동시에 답을 맞출 확률이 8분의 1. 즉, 객관식 같은 경우는 5분의 1의 정답률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합답형은요, 기억, 니은, 디귿만 나와도 8분의 1이 돼요. 그런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2분의 1까지 곱해주면요, 리을까지 했을 때 16분의 1. 즉, 아이들의 당연히 정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현상이고요. 혹시라도 내가 기억, 니은까지 뭐 정확하게 알았다. 지금 정답이 니은, 리을까지 정확하게 알았다. 근데 디귿이 좀 헷갈리다. 이러면 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도 12번이 이제 좀 정답률이 떨어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3번, 14번. 자, 여기 15번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구간에 맞춰서 그래프만 잘 그려주면 돼요. 저희 학원 학생도 이렇게 그래프를 구간에 맞춰서 잘 그려서 정확한 답을 냈고요. 자, 13번하고 14번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할 것 같은데, 13번 문제는 사실 저희가 기출문제 풀면서 많은 이런 유형들을 풀었었어요. 그리고 거의 이거랑 동일한 문제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풀어봤던 친구는, 아, 얘가 x 루트 p가 하나의 인수라고 하면, x 플러스 루트 p도 하나의 인수구나, 라는 켤레근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처음 봤던 친구라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4번은요, 역시 합답형인데, 뭐, 기억은 항상 합답형에서 쉬워요. 근데 이제 니은과 디귿, 특히나 니은 같은 경우는요, 유념 있게 봐야 할 부분이에요. 병정고등학교가 예전에 명제단원 고등수학 하에서 요 부등식, 절대값이 바깥으로 되어 있는 거랑 각각의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서술형, 논술형으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대소관계를 어느 쪽이 더 큰지를 비교하고, 물론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크거나 같은지를 비교하는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병고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바로 14번이 병고 스타일만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고 학생들은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 자, 그래서 지금까지 15번까지의 문제 중에서는 12번 문제랑 14번 문제가 조금 정답률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16번 문제는 간단합니다. 한 허근과 그 다음에 여기 1 플러스 i가 하나의 근이니까 1 마이너스 i라는 이렇게 켤레근을 찾아서
자, 그 다음에 바로 인수분해만 해주고 나면 허근과 실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을 이용해 주기만 되니까 16번 문제는 오히려 뒤쪽에 있었지만 쉬운 문제.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 15번 문제나 16번처럼 쉬운 문제를 놓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시험을 임하는 자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뒤쪽을 뭐 보지도 못하는 학생들도 종종 있거든요. 자, 17번 문제는요, 합성함수를 이용한 2차 함수의 최대최소예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1차적으로 먼저 찾아주고, 그리고 나서 이 fx를 이용한 g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한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의 찾아주는 기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합성함수를 혹시라도 모르는 친구들이나, 저희는 사실 학원에서 모의고사 기출 풀 때 이거 완전히 동일한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거고 직접 보강을 할 때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합성함수를 어려워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17번도 정답률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문제 안에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객관식은 지금 결론은 객관식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는 17번 문제랑 14번 문제, 12번. 자, 12번, 14번, 17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고요. 이제 논수령으로 가볼게요. 자, 논수령 1번은요, 가장 대표 유형. 이거는 뭐 센수학이나 뭐 유형서 어디를 봐도 다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이 다음을 만족시켜주는 실수의 최대 최소값을 찾아주는 이런 문제요. 자, 그리고요. 논수령 2번 문제는요, 저희가 반송고등학교 기출문제랑 완전히 동일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복소수가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복소수랑 켤레 복소수가 서로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얘와 이거의 켤레 복소수가 서로 같다, 얘와 이거의 켤레 복소수가 서로 같다. 복소수에서의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그렇게 접근해주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빠르게 접근을 해서 잘 풀었고요. 만약에 얘를 A 플러스 BI를 여기다 대입해서 걔를 막 분모에 실수화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이게 정답을 찾는데도 너무 오래 걸리고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저희 학원에서는 상당히 제가 중요하게 다뤘었던 그런 문제가 바로 논수령 2번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논수령 3번 문제가 아마 접근법이 조금 어려워서 아이들이 접근하기에 시간이 조금 다소 소요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거는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실제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이 문제는요, 저희가 항상 나머지 정리가 물론 형태를 바꾸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차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나머지 정리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형태 바꾸기와 차수.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얘가 3차항식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인수들을 하나 뽑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적당한 수, x 대신에, 자, 여기 보면 아주 강력한 힌트가 있죠. x 대신에 0하고 2를 대입만 해주면 돼요. x 대신에 0하고 2만 대입하고 나면 qx라는 애의 인수를 찾아낼 수 있고,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찾아서 풀었습니다. 저희 학원 학생 시험지인데요. 시험이 끝나자마자 카톡이 왔어요. 선생님, 저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100점입니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줄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한 개를 틀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점을 놓쳤는데요. 병고 학생들이 사실 제한되어 있는 시간 안에 푸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때 우리가 중간고사를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발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자, 빠르게 우리가 접근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르게 풀어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이고 합답형처럼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은 경우는 일단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나면 본인이 15번과 16번처럼 기본적인 문제에서도 역시 10점 이상의 점수, 여기 5.3점하고 5.4점이에요. 이렇게 해도 기본 문제 두 개를 잘 풀어서 10점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간혹 가다가 12번에서 멘탈이 털려서 13번을 봤는데 13번도 바로 안 풀려. 14번을 봤는데 14번도 바로 안. 12, 13, 14번의 이 구렁텅이에서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면 아마 15번, 16번 문제, 그리고 논수령에서의 가장 기본 문제들도 놓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이 아마 첫 중간고사였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도 많이 남을 것이고, 내가 그 제한된 시간 안에 해결하는 이러한 뭔가 융통성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아쉬움이 더 많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아쉬움을 가지고 기말고사에 또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수학 백은하 원장이었습니다. 빠빠이.